안녕하세요. 호주 5일 생활은 차를 사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죠. 오늘은 호주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과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이 영상을 하면 충분합니다. 일단 중고차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카세일즈,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검트리 등이 있습니다. 카세일즈 어플을 설치하신 뒤에 메뉴에 Cars for Sale을 누르시고 제조사, 위치, 연식, 프라이스의 미니멈과 맥시멈을 설정해 주시고요. 트랜스미션은 오토로 해주세요. 호주는 기어가 왼쪽에 있어서 운전하시기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킬로미터는 13만에서 19만 정도로 잡아주세요. 20만이 넘어가는 차는 상태가 정말 운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으셔서 15만 킬로미터 정도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00불짜리 차 대충 사서 수리비 폭탄 맞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격대 있는 차량을 사서 나중에 타다가 제값에 다시 판매를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차량은 안전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싼 거 찾다가 진짜 큰일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나면 차들이 주르륵 뜹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 올라온 지 3일 이상이 된 게시물은 걸으셔야 됩니다. 보통 좋은 차들 매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쯤 사이에서 올라와 그날 판매가 돼버립니다. 계속해서 같은 매물로 새로운 글을 올린다거나 차가 괜찮은 것 같은데 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차가 안 팔린다. 이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차인 거예요. 그런 차는 보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딜러들이 판매하는 차량 중 워런티, 몇 달 안에 고장나거나 몇 킬로 내에 고장나면 무상수리 이런 게 있는데 간혹가다 나쁜 딜러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매장에 가보면 정말 저런 차를 어떻게 팔려고 하지 싶은 것들도 앞뒤 안 가리고 사가는 딜러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기간 동안 보증해준다고 하고선 고장나서 찾아가면 부품이 없다고 한 달 동안 차 맡기고 가면 수리해준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참고하시고 딜러 판매 차량이어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은 걸 골라낼 때 레조가 몇 개월 남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만료되어서 없다면 운전도 명의 이전도 불가능해요. 뉴사우스웨일주주의 경우에는 레지 기간을 연장하려면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 후 차량 점검증 RWC 핑크슬립이라고도 하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점검 가격만 기본 100불이 넘어가고 차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해야 발급을 해줘서 돈이 훨씬 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인보험, 그린슬립, 정식 명칭으로는 CTP 기본으로 4,500불 정도 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레지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면 그 레지는 차량에 적용이 돼 있는 거라 간단하게 차량 명의 이전 신청을 하면 그냥 저한테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 기간이 꼭 남아있는 걸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없다면 차량 점검증, RWC 꼭 받아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검트리나 마켓플레이스도 카세일즈랑 비슷한 식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중고나라 같은 건데 한국 페이스북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기능이라 페이스북 설정에서 국가와 언어를 변경을 하셔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차량으로는 토요타 라브, 캠리, 클루거, 그리고 혼다의 어코드 등이 있습니다. 시국이지만 중고차니까 괜찮을 거예요. 일제 차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호주에선 부품 구하기가 쉬워서 수리 비용이 저렴합니다. 호주에서 아우디, 벤츠, 유럽차 이런 건 절대 탈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문제 생겨서 수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홀대는 호주 국산차인데 이것도 잔고장이 엄청 심하다고 하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러 갈 때 가장 좋은 건 차에 대해 잘 아는 지인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친구 중에 있으시다면 좋겠지만 만약 없으면 지역 단톡방 같은 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엔지니어분들이 꽤 계십니다. 가격은 인스펙션, 차를 같이 보러 가는데 대당 100불 또는 50불을 받기도 하고요. 몇 대를 보러 가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5,000불짜리 차량을 그 엔지니어분이 4,200불로 깎아주셨다면 깎아주신 800불 중에 400불을 엔지니어분께 드리고 400불은 제가 갖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돈 여유가 없고 혼자 가서 차를 봐야겠다 싶으면 가기 전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단하게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퀸즐랜드, 빅토리아, 캔버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경우에는 RWC 서류가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RWC가 로드월시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세이프티 서티피케이트, 서티피케이트 오브 인스펙션, 자동차 점검 확인서라고 하는데요. 유효기간은 퀸즐랜드주는 2개월 또는 2,000km입니다. 빅토리아주는 28일이에요. 명의 이전 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무조건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판매자한테. 변명을 대면서 안 받아주면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고 걸으셔야 합니다.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레지를 연장할 때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다. 시드니도 제가 명의 이전을 하러 갔는데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엔진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Is the engine
라이트 on the dashboard?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엔진 라이트가 들어와 있다는 건 차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리센터 가서 어디가 고장난 건지 알아봐야 되고 돈이 어떻게든 깨집니다. 들어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어봐야겠죠.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차 관리를 제대로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 소모품 교환 내역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또는 그 소모품을 교환했던 영수증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잘 관리를 했다는 뜻이니까 이제 신뢰도가 좀 높아지겠죠? 괜찮은 차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인스펙션, 차를 보러 갈 시간을 잡습니다. 웬만하면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고 하고 판매자 집 앞에서 만나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당당하게 집 앞으로 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자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가면 후레쉬를 켜도 차가 잘 안 보여요. 뭐 교체하면 되는 거라 상관은 없지만 체크해야 되는 것들로는 타이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라이트, 쌍라이트, 뒤에 브레이크 등 깜빡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와이퍼랑 워셔액이 잘 작동하는지, 트렁크 열었을 때 아래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이거 재수없이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내야 됩니다. 차 외관에 썬번, 벗겨짐이 있는지, 창문이 잘 열리고 잘 닫히는지, 시트 상태는 괜찮은지, 크락션이 잘 작동하는지, 의자 높낮이, 등받이 조절 잘 작동하는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체크해서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가격 협상, 내고를 하시면 되겠죠?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로는 본넷을 열었을 때 나사가 풀렸던 자국이 있는지, 엔진 오일 뚜껑이 깨끗한지 열어서 봐야 됩니다. 노란색은 좋은 거고 갈색으로 변할수록 더 안 좋은 차입니다. 검은색이면 더 안 좋겠죠? 그리고 차가 수평인 곳에서 레벨 게이지를 한번 닫고 꽂아서 봐야 합니다. 엔진 오일이 점 찍은 데까지 있어야 되고요. 너무 아래 있으면 누유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이 심하게 떨리는지, 오일 누유가 있는지, 브레이크 오일이 있는지랑 그 오일 색상을 확인하세요. 어두우면 안 됩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봐서 침수 차량이 아닌지, 시동을 걸었을 때 2초 만에 이제 일발 시동이 걸리는지, 나중에 시운전을 하고 나서도 시동을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보셔야 돼요. 한두 번 걸었을 땐 잘 걸리다가 나중에 걸었을 때 시동이 탈탈탈탈 하면서 잘 안 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이랑 히터가 잘 작동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 되면 무조건 걸으세요. 돈 깨집니다. 그리고 엔진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지, 경고등이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다 보고 판단 후에 괜찮은 것 같으면 시운전을 꼭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제가 차를 5개 정도 봤는데 엔지니어랑 같이 가면 그냥 차 키 주고 니들끼리 차 한번 타보다가 와라, 이러는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차에 딱히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차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뭐 차를 훔쳐가든지 말든지. 진짜 차 관리 잘하고 괜찮은 차 파는 사람들은 시운전 갈 때 같이 꼭 타서 뒤에 앉아가지고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운전할 때 아셔야 될 점이 전부 반대입니다. 깜빡이가 오른쪽에 있어요. 위로 올리면 왼쪽 깜빡이,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 깜빡이입니다. 주행 차선은 왼쪽이에요. 이거 긴장 안 하고 운전하시면 역주행합니다. 진짜 도로 아래에 있는 선 잘 보고 잘 따라다녀야 돼요. 차 핸들을 놓고 달렸을 때 핸들 쏠림은 없는지, 핸들을 꺾었을 때 드드득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진 않는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울컥거리진 않는지, 급브레이크, 급출발도 한번 해보고 속도도 적어도 8, 90까지는 한번 밟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엔 엔진 경고등이 뜨진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어떤 차는 10분 정도 운전하다 보면은 엔진 경고등이 뜨기도 해요. 이런 경우들은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고 걸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벌금이 있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벌금이 있으면 명의 이전이 안 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있다면 무조건 처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정중하게 물어본 뒤에 판매자 신분증은 혹시 모르니까 꼭 찍어 놓으세요. 거절한다면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도 보지 말고 돌아 나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거래할 때는 현금으로 거래합니다. 호주는 서로 첫 거래일 때는 계좌이체 후에 며칠이 지나야 입금이 확실히 되는데 은행에 찾아가서 사유를 대면 그 이체를 한 걸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 판매자들은 전부 현금만 받습니다. 큰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혼자 가는 건 별로 좋지 않겠죠. 자, 이제 사기로 결정했다면 명의 이전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서를 적자고 한 뒤에 이제 현금을 주고 나서 명의 이전서를 받아서 양식에 맞게 판매자도 적고 구매자도 적고 절취선 윗부분은 판매자가 가져가고 아랫부분은 제가 가져오면 됩니다. 명의 이전 서류에 차량 구매 가격을 적는 란이 있는데 판매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최대한 적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명의 이전할 때 3%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만약 자차 보험을 들어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험 보상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고 좀 찝찝하시면 제대로 적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할 때는 차량 명의 이전서로 가야 됩니다. 뉴사우스웨일주주는 서비스 NSW, 퀸즐랜드주는 TMR,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 SA주는 서비스 SA, 빅토리아주는 빅로드,
캔버라는 RTA로 가시면 됩니다. 여권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한국 면허증 그리고 비자 승인 파일도 서류 작성 때 필요할 수 있으니 가져가셔야 됩니다. 국제면허증이나 대사관 공증 중 하나도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Verified Identity,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원 점수 100점을 채워야 되는데요. 여권 70점, 호주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40점, 국제학생증 40점, 호주에서 발급한 사진과 이름이 있는 자격증 40점, 호주 체크카드 25점, 뱅크 스테이트먼트 25점. 이게 거래 내역서라고 은행에 가면 무료로 발급을 해주는데 이름이랑 주소가 꼭 적혀 있어야 됩니다. 집으로 날아온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고지서나 인증된 기관에서 온 서류 25점 등이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개는 안 되고 한 개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인데 여권이랑 국제학생증, 호주 체크카드로 통과했습니다. 안전하게 있는 건 그냥 다 한 4-5개 정도 가져가세요. 카드의 이름이 여권과 다르게 주역 박, 성이 뒤에 있다거나 가운데 띄어쓰기가 있다거나 이런 게 다른 것만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좀 까탈스러운 것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명의 이전 서류, 판매자랑 같이 작성했던 그 명의 이전 서류가 필요하고요. 퀸즐랜드, 빅토리아, 캔버라주는 RWC 챙기셔야 되고요. 캔버라주랑 빅토리아주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퀸즐랜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중에 하나도 자기 명의로 된 거 꼭 챙겨가셔야 돼요. 엄청 복잡하죠? 자동차 명의 이전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어떻게 쓰는지 전부 알려주고 세금 3%를 계산하면 바로 자기 차량이 되는 겁니다. 카드랑 현금으로 전부 결제 가능해요. 구매 후 14일 내에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생기니까 꼭 그 안에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 또는 나티 공증을 꼭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경찰이 제시를 했는데 없으면 무면허로 벌금 맞습니다. 국제면허증을 몰라서 안 받아주는 경찰들도 간혹 있다고 하니 나티 공증을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차량에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블루투스 기능도 목스선을 꽂는 곳도 없습니다. 그럴 땐 제이카 같은 차량용품점에 가서 오디오 트랜잭션을 구매하세요. 라디오 주파수와 트랜잭션 주파수를 맞춘 뒤에 핸드폰과 이 기계를 연결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해야 깨끗한 음질로 들을 수 있어요.